깊은 밤, 인천 연수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71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듯 어색했습니다. 박명자 고객님이십니까? 저희는 은행 보안센터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긴급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은행 전화라니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인출하신 건가요? 인출요? 저는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4천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천만 원이라니 그 돈은 40년간 초등학교 교감으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고객님, 일단 새벽이니까 내일 아침에 은행으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명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돈을 훔쳤을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명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었던 부부였기에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이 버거워져서 3개월 전부터 집안일 도우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도우미가 바로 이소영이었습니다. 38세의 소영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와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소영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와서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요리도 맛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명자 할머니의 말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소영이 매번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명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영은 이혼한 싱글맘이라고 했습니다. 10살 된 아들을 키우며 여러 집을 다니며 집안일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더욱 아껴줬습니다. 소영아, 밥 먹고 가렴. 명자 할머니가 챙겨줬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요. 이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집 열쇠도 맡겼고 때로는 심부름도 부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은행 업무도 소영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가서 돈 찾아올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줄 수 있니? 정말 고맙구나. 명자 할머니는 소영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소영은 매번 영수증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생활비 50만 원 찾아왔어요. 영수증이에요. 고마워, 소영아.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소영이 은행 업무를 자주 봐주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통장을 보관해달라고 했던 것. 할머니, 통장을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드릴까요? 집에 두면 분실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고마운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수상했습니다. 새벽 4시, 명자 할머니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소영이 자신의 돈을 훔쳤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소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명자 할머니가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3개월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이 트자 명자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선 것이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기까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평소 알던 은행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를 받아서요. 제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갔다고.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어제 오후 3시에 4천만 원이 인출되었네요. 명자 할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순간 명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봄날, 명자 할머니는 집안일 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동네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흐르면서 혼자서 집안일을 감당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집안일 전문 도우미,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이소영.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글씨체에 정성스럽게 적힌 내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안일 도우미를 구한다는 분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밝고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소영이 명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38세의 소영은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은 이혼 후 10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여러 집을 다니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청소, 빨래, 요리, 그리고 간단한 심부름이에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혼자 두고 괜찮나요?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일하니까 괜찮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솔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3번, 월수 금요일에 와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영과 명자 할머니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일, 소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왔네. 고마워. 소영은 곧바로 일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꼼꼼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고 물건들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정말 예쁘네요. 소영이 명자 할머니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우리 여보도 참 잘생겼었어.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으시네요. 할머니도 너무 예쁘시고. 소영의 따뜻한 말에 명자 할머니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그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소영이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대충 끼니를 때우던 명자 할머니에게는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미역국을 제일 좋아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아들과 함께 와서 밥 먹어도 좋겠구나. 정말요? 그럼 다음에 한번 데려올게요. 첫날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명자 할머니는 소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소영은 아들 준우를 데려왔습니다. 10살 된 준우는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의 바른 아이구나. 어서 와라. 명자 할머니는 준우를 위해 과자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던 터라 준우가 특히 예뻐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정말 잘하시죠? 준우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잘해주셔. 엄마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명자 할머니는 준우의 말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집에서도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영과 명자 할머니는 거의 가족같이 가까워졌습니다. 소영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자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소영이 항상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할머니도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소영은 일하는 중간중간 명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사정도 털어놓고 명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하신 거잖아요.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람 있었어. 저도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2달째부터는 소영이 간단한 심부름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무거운 것 들고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정이 들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에게 소영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소영이 점점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3개월째 접어들면서 소영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지만 점점 명자 할머니의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세요? 소영이 청소를 하던 중 넌지시 물었습니다. 연금하고 퇴직금으로 저축해둔 것으로 살고 있어. 명자 할머니가 별 생각 없이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퇴직금이 많이 나왔겠어요. 40년이나 일하셨으니까. 그렇지 뭐. 그래도 검소하게 살아야 해. 소영은 그때부터 명자 할머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생활비 부족하시지 않아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괜찮아. 은행에 저축해둔 것이 좀 있거든. 그래도 나이 드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명자 할머니는 소영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 은행에 얼마나 저축해두셨어요? 혹시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4천만 원 정도 있어. 소영의 눈이 잠깐 반짝였지만 명자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정말 큰 돈이네요.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은행에 맡겨뒀으니까 괜찮을 거야. 한 주 후, 소영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요즘 은행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집에 서랍에 넣어두고 있어. 서랍에요? 그러면 위험해요.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떡해요? 여기 도둑이 어디 들어와. 조용한 동네인데.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통장이랑 도장을 한 곳에 두시면 안 돼요. 소영의 걱정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드릴게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을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고마워. 소영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통장 보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뉴스 봤어요? 독거 어르신 통장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대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서운 세상이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라면 절대 집에 통장을 두지 않을 거예요. 소영의 지속적인 걱정에 명자 할머니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명자 할머니가 감기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소영이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할머니, 약 사러 약국에 다녀올게요. 소영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워. 돈은 서랍에.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통장 맡기세요. 이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조심해서 써줘. 걱정 마세요. 영수증도 다 가져올게요. 소영은 통장과 도장을 받은 후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영수증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감기약 12,000원 나왔어요. 영수증이에요. 고마워. 정말 꼼꼼하구나. 그날 이후 소영이 은행 업무를 대신 보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할머니, 생활비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직접 가지 뭐. 할머니,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제가 해드려요. 어차피 시장도 가는데.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친절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영이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번 달 생활비 50만 원만 찾아줄래? 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소영은 항상 정확한 금액을 가져왔고 영수증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명자 할머니에게는 완벽한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매번 은행에 갈 때마다 명자 할머니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혼자 가지고 계시다니. 소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영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여러 집을 다니며 일하지만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아들의 학원비, 생활비, 집세까지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아들 준우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해 줄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자 할머니의 4천만 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그 큰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자신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돈인데. 소영은 점점 나쁜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 유혹과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우의 학습지 연체 통지서를 받은 날, 소영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학습지비 빨리 내라고 하셨어.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해결할게. 하지만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액은 15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습지비 8만 원마저 낼 수 없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잠깐만. 할머니 통장에서 조금만 빌리면 되잖아? 소영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돈을 많이 쓰지 않으시잖아. 조금만 빌렸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소영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잠깐 빌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소영은 평소와 같이 명자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갈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소영아. 오늘도 고생이 많네. 소영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통장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통장과 도장을 서랍에 넣어두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활비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제가 은행에 가서 좀 찾아다 드릴까요? 아직 괜찮아. 지난주에 찾은 것이 있어서.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럼 30만 원만 부탁할게. 소영은 평소와 같이 통장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결심이 섰습니다. 30만 원과 50만 원을 더 찾겠습니다. 소영이 은행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총 80만 원이시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영은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은 명자 할머니께 드리고 5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30만 원 여기 있어요. 소영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수증은? 소영은 미리 준비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30만 원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의심 없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소영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획이 성공하자 소영은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통장 잔액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저를 믿으시니까 소영이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50만 원으로 밀린 학습지비와 생활비를 해결했습니다. 아들 준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 학습지 계속 할 수 있어.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2주 후 소영은 또 다른 핑계로 은행에 갔습니다. 할머니, 시장에 가는 김에 은행도 들를게요. 생활비 좀 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40만 원만 부탁할게. 이번에는 40만 원과 80만 원을 더 찾았습니다. 총 120만 원이었습니다.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짜 영수증 만드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40만 원 영수증을 만들어서 명자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후 소영의 욕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를 좀 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할까? 100만 원 정도 준비해 두시면 한 달은 넉넉할 것 같아요. 100만 원? 좀 많은 것 같은데. 할머니, 요즘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이번에는 소영이 더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100만 원과 200만 원을 더 찾아서 총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소영이 가져간 돈은 총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이 돈으로 아들과 함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들의 학원비도 미리 냈습니다.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엄마, 새 집 정말 좋아. 준우가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하지만 소영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3,200만 원까지 가져가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그 많은 돈을 다 쓸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수백만 원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명자 할머니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네. 소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이제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내서 모든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3,200만 원을 가져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소영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3,200만 원을 인출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의심할 수 있고 명자 할머니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큰 금액을 빼내되 명자 할머니가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영이 명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좋아. 내가 와주니까 든든해. 할머니, 제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통장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드려야겠어요. 소영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네. 생활비용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명자 할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할머니, 지금처럼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두시면 관리가 어려워요. 생활비는 따로, 비상금은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소영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재정관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비상금을 옮겨드릴게요.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소영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큰 돈을 인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명자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기존 통장에서 돈을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 정도 옮겨 놓으시면 어떨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2천만 원. 그렇게 많이? 할머니, 나중에 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은행에서 소영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소영이 안내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소영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통장 개설이 아니라 기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서류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저희 먼저 집으로 가시고 나중에 통장 받으러 오시면 돼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할게.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아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소영이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00만 원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할머니, 비상금 통장에 문제가 있대요. 은행에서 다시 확인해 보자고 하네요. 소영이 거짓말했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 시스템 오류 같은 거래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돈은 괜찮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소영이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나머지 1200만 원까지 모두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총 4천만 원을 모두 가져간 소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우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소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로요?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소영은 이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금을 넣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언젠가는 통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소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시 고향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소영이 거짓말했습니다. 고향에 얼마나 있을 건데? 한 달 정도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명자 할머니는 소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빨리 다녀와. 나는 괜찮으니까 아버지 걱정만 해. 감사해요. 할머니, 돌아오면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소영은 마지막 거짓말을 하며 명자 할머니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소영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자 명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매일 안부 문자라도 보내던 소영이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무슨 일이 있나? 명자 할머니가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봐도 소영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된 명자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에게 소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소영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명자 할머니가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요? 얼마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이웃이 답했습니다. 이사요? 네. 짐차가 와서 이사하는 걸 봤어요. 명자 할머니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소영이 이사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사를 했을까요? 걱정이 된 명자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영이 만들어준다던 비상금 통장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명자 할머니는 직원에게 통장 잔액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여러 번 확인한 후 명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0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명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 텅 비어 있다니 언제 인출되었는지 확인해봐 주세요. 명자 할머니가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4천만 원이 인출되었네요. 누가 인출했나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께서 직접 인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은행에 온 적도 없고. 하지만 여기 서명이 있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명자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명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소영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서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지만 사기 신고를 하시면 경찰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경찰서에 도착한 명자 할머니는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진 걸 아셨나요? 오늘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잔액이 0원이라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자세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안일 도우미가 통장을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도우미분이 의심되시는 거군요. 네. 다른 사람은 제 통장에 접근할 수 없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맞나요? 경찰관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 명자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소영 혼자 와서 큰 금액을 인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소영이가 맞아요. 명자 할머니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이 여성이 할머니 행세를 하면서 돈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CCTV를 자세히 보니 소영이 명자 할머니의 옷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서 뒷모습으로만 보이게 한 후 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네요. 경찰관이 혀를 찼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개월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소영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명도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소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서울로 이사한 후 모든 연락처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주소지도 허위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소영이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왜 그랬니? 명자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소영을 딸처럼 아꼈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노후 자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영을 반드시 찾아서 자신의 돈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어디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영의 행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너무나 치밀하게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 김민수는 명자 할머니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소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명이요? 네.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명자 할머니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지낸 소영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아들 준호도 가짜인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형사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계획적으로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집안일 도우미라는 신분으로 신뢰를 쌓은 간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하지만 완전 범죄는 아닙니다.
은행 CCTV에 얼굴이 찍혔고 지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사는 명자 할머니 집에서 소영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소영이 자주 만졌던 물건들에서 지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지문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영의 실제 이름은 한미경이었고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할머니, 피해자의 실명은 한미경이고 42세입니다. 김영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42세요? 38세라고 했는데 나이도 속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사기죄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문 사기범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공범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사는 한미경의 과거 범죄 기록을 통해 수법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을 써왔어요. 집안일 도움이나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편취하는 거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 5명의 피해자가 더 확인됐어요. 명자 할머니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계속 다른 분들을 속이고 다녔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김영사는 한미경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세금을 낸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수사팀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사가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3천만 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한미경을 찾았어요. 그럼 소영이, 아니, 한미경이 거기 살고 있나요? 현재 확인 중입니다. 내일 현장에 가볼 예정이에요. 명자 할머니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소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만 제발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영사는 명자 할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와 김영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기가 해당 아파트입니다. 김영사가 가리켰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소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얼굴은 분명히 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명자 할머니가 부르짖었습니다. 소영. 아니, 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김영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한미경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니, 미경아, 왜 그랬니? 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미경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집안일만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돈을 훔칠 생각을 했나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4천만 원이나 저축해 두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명자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에서 한미경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아들 학습지비가 필요해서. 한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죠? 네,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니까. 한미경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규모 인출까지 3개월에 걸친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타겟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친딸처럼 느껴졌어요. 김 형사는 한미경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훔쳤다는 거군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배신한 거죠. 한미경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네, 알아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조사가 끝난 후 명자 할머니가 한미경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할머니, 한미경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나를 봐. 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정말 궁금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정말 내 아들이니? 네, 정말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몰라요. 다행이네.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명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말 딸처럼 여겼어. 그래서 더 아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 돈은 어디에 썼니? 전세금으로 3천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로 다 써버렸구나. 할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갚을게요.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죄송해요. 돈보다 더 힘든 건 배신감이었어. 내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었거든. 그건 정말이었어요. 할머니를 속인 건 맞지만 좋아한 건 진심이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한미경을 기소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으로 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명자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습범이라 관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미경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정이 있던 사람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법정에서 한미경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피고인 한미경,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한미경이 명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자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신뢰를 배신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수백만 원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명자 할머니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네. 소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이제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내서 모든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3,200만 원을 가져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소영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3,200만 원을 인출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의심할 수 있고 명자 할머니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큰 금액을 빼내되 명자 할머니가 모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영이 명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좋아. 내가 와주니까 든든해. 할머니, 제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통장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드려야겠어요. 소영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네. 생활비용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명자 할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할머니, 지금처럼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두시면 관리가 어려워요. 생활비는 따로, 비상금은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소영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재정관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비상금을 옮겨드릴게요.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소영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큰 돈을 인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명자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기존 통장에서 돈을 옮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어서 2천만 원 정도 옮겨 놓으시면 어떨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2천만 원. 그렇게 많이? 할머니, 나중에 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은행에서 소영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명해 주세요. 소영이 안내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소영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통장 개설이 아니라 기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서류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저희 먼저 집으로 가시고 나중에 통장 받으러 오시면 돼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부탁할게. 명자 할머니는 소영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아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소영이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00만 원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할머니, 비상금 통장에 문제가 있대요. 은행에서 다시 확인해보자고 하네요. 소영이 거짓말했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 시스템 오류 같은 거래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돈은 괜찮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소영이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나머지 1200만 원까지 모두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총 4천만 원을 모두 가져간 소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우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소영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디로요?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소영은 이미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금을 넣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언젠가는 통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소영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시 고향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소영이 거짓말했습니다. 고향에 얼마나 있을 건데? 한 달 정도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명자 할머니는 소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빨리 다녀와. 나는 괜찮으니까 아버지 걱정만 해. 감사해요. 할머니, 돌아오면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소영은 마지막 거짓말을 하며 명자 할머니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소영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자 명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매일 안부 문자라도 보내던 소영이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무슨 일이 있나? 명자 할머니가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봐도 소영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된 명자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에게 소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소영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명자 할머니가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요? 얼마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이웃이 답했습니다. 이사요? 네. 짐차가 와서 이사하는 걸 봤어요. 명자 할머니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소영이 이사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사를 했을까요? 걱정이 된 명자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영이 만들어준다던 비상금 통장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명자 할머니는 직원에게 통장 잔액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여러 번 확인한 후 명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0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명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 텅 비어 있다니 언제 인출되었는지 확인해봐 주세요. 명자 할머니가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4천만 원이 인출되었네요. 누가 인출했나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께서 직접 인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은행에 온 적도 없고, 하지만 여기 서명이 있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명자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명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소영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서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지만 사기 신고를 하시면 경찰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경찰서에 도착한 명자 할머니는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진 걸 아셨나요? 오늘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잔액이 0원이라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자세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소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집안일 도우미가 통장을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도우미분이 의심되시는 거군요. 네. 다른 사람은 제 통장에 접근할 수 없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맞나요? 경찰관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 명자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소영 혼자 와서 큰 금액을 인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소영이가 맞아요. 명자 할머니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이 여성이 할머니 행세를 하면서 돈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CCTV를 자세히 보니 소영이 명자 할머니의 옷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서 뒷모습으로만 보이게 한 후 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네요. 경찰관이 혀를 찼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개월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소영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서명도 위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소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이미 서울로 이사한 후 모든 연락처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주소지도 허위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소영이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아, 왜 그랬니? 명자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소영을 딸처럼 아꼈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노후 자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영을 반드시 찾아서 자신의 돈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어디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영의 행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너무나 치밀하게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담당 형사 김민수는 명자 할머니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소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명이요? 네.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어요. 명자 할머니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지낸 소영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아들 준우도 가짜인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형사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계획적으로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집안일 도우미라는 신분으로 신뢰를 쌓은 간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하지만 완전 범죄는 아닙니다. 은행 CCTV에 얼굴이 찍혔고 지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형사는 명자 할머니 집에서 소영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소영이 자주 만졌던 물건들에서 지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지문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영의 실제 이름은 한미경이었고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할머니, 피해자의 실명은 한미경이고 42세입니다. 김 형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42세요? 38세라고 했는데 나이도 속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사기죄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문 사기범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공범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형사는 한미경의 과거 범죄 기록을 통해 수법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을 써왔어요. 집안일 도우미나 간병인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편취하는 거죠.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 5명의 피해자가 더 확인됐어요. 명자 할머니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계속 다른 분들을 속이고 다녔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김 형사는 한미경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세금을 낸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면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수사팀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3천만 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한미경을 찾았어요. 그럼 소영이, 아니 한미경이 거기 살고 있나요? 현재 확인 중입니다. 내일 현장에 가볼 예정이에요. 명자 할머니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소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만. 제발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 형사는 명자 할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와 김 형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기가 해당 아파트입니다. 김 형사가 가리켰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소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얼굴은 분명히 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명자 할머니가 부르짖었습니다. 소영. 아니, 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한미경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니, 미경아, 왜 그랬니? 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한미경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집안일만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돈을 훔칠 생각을 했나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가 4천만 원이나 저축해두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명자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에서 한미경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아들 학습지비가 필요해서. 한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죠? 네.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니까. 한미경은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규모 인출까지 3개월에 걸친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타겟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할머니를 좋아하게 됐어요. 친딸처럼 느껴졌어요. 김영사는 한미경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훔쳤다는 거군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배신한 거죠. 한미경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네, 알아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조사가 끝난 후 명자 할머니가 한미경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할머니, 한미경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나를 봐. 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정말 궁금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준우는 정말 내 아들이니? 네, 정말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몰라요. 다행이네.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명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말 딸처럼 여겼어. 그래서 더 아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 돈은 어디에 썼니? 전세금으로 3천만 원. 나머지는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로 다 써버렸구나. 할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갚을게요.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죄송해요. 돈보다 더 힘든 건 배신감이었어. 내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었거든. 그건 정말이었어요. 할머니를 속인 건 맞지만 좋아한 건 진심이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한미경을 기소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으로 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명자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습범이라 관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미경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정이 있던 사람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법정에서 한미경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피고인 한미경,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한미경이 명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자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신뢰를 배신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한미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